할아버지, 그래서 제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신 거예요? 양선출이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를 발견한 사람은 뜻밖에도 공주아였습니다. 공주아는 곧장 양선출을 응급실로 데려갔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양현비는 그곳에서 믿기 힘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양선출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자 양현빈의 결혼을 그토록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양현빈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주아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허락하실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반대하실 겁니까? 그동안 겹사돈이라며 죽도록 반대했던 양선출. 하지만 생사의 기로에 선 순간 손자의 진심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알겠다. 현빈아, 주아랑 결혼해라. 더는 미루지 말고 서둘러라. 손자의 결혼식을 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양선출은 눈물을 삼키며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양선출에게 뜻밖의 기적이 찾아옵니다. 양동익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직접 골수이식 검사에 나선 것입니다. 한편 오수정은 양동익의 효심 이야기를 온정시장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는 양동익, 온정시장을 지키려는 양동익, 그 진심이 소문을 타고 퍼지자 3%에 불과했던 지지율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양선출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살린 양동익은 온정시장 선거까지 뒤집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 결혼 허락하시는 거죠? 현빈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양선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하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주아와의 결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양선출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주아랑 결혼해라. 더는 미루지 마라. 그 한마디에 현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주와의 가족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현빈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주아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공주와는 병상에 누운 양선출을 바라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허락받은 기쁨보다 병든 할아버지의 모습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반드시 건강 회복하셔야 해요. 저희 결혼식에 꼭 와주셔야 해요. 양선출은 그런 공주아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아야, 내가 너를 싫어해서 반대한 게 아니다. 공주아는 말없이 양선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선출은 미안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겹사돈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막아섰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현빈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주아에게 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양선출은 현빈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익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라. 현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 상황을 아버지가 모르시면 안 되죠. 가족들이 알아야죠. 하지만 양선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마. 내가 직접 동익이에게 말해야 한다. 현빈은 결혼 허락을 받았지만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양선출은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손자의 결혼식까지 볼 수 있을지, 가족들에게 집만 남기고 떠나는 것은 아닌지,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양선출의 병이 절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위기가 양동익의 인생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과연 양선출의 상태를 알게 된 가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양선출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한편 같은 시각 양동익은 공정한과 함께 황희원을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만남처럼 보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처음부터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황희원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양동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결심은 하셨습니까?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희원이 원하는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온정시장 개발 계획에 협조하겠다는 말, 자신의 정치적 줄에 서겠다는 말, 그리고 온정시장 사람들의 반발을 적당히 무마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희원의 손을 잡으면 공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자금도, 조직도, 사람도 훨씬 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옆에서 양동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동익이 어떤 선택을 하든 말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선택이 양동익의 정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양동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생각이 바뀔 의향이 없으시다면 저도 뜻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순간 황 의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황 의원은 잠시 양동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양동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정시장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황 의원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동익 씨, 황 의원의 입꼬리가 비뚤게 올라갔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감정만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양동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 의원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온정시장 사람들 몇 명 손잡아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천도 없이요, 조직도 없이요, 돈도 없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마음만으로 치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동익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온정시장을 지키는 게 제 정치입니다. 그 순간 양동익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배운 현실은 다릅니다. 시장 상인들이 매일 새벽 문을 열고 손님 한 명 더 받으려고 하루 종일 써 있고 몸이 아파도 가게 문 닫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삶의 터전을 밀어버리는 걸 발전이라고 부르는 게 정치라면 저는 그런 정치는 못하겠습니다. 황 의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양동익은 다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온정시장을 지키는 게 제 정치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양동익의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양동익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쉬운 길을 버리고 가장 험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황 의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는 양동익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황 의원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양동익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공정하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의가 정말 괜찮겠어? 양동익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인데 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천 없이 선거에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양동익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두려움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온정시장 시의원 선거. 출발은 참담했습니다. 첫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양동익의 이름 옆에 적힌 숫자 3%. 양동익은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동익, 지지율 3%. 정당 후보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황 의원이 밀어주는 후보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은 온정시 곳곳에 걸렸고 지역 유지들은 하나둘 그쪽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양동익은 초라했습니다. 온정시장 상인 몇 명이 도와주고 있었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인들은 마음은 있었지만 다들 생업에 쫓겼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온종일 매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3%. 그 숫자는 단순한 지지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정말 맞는지 흔들리게 만드는 숫자였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 온정시장을 지키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 이대로 온정시장이 랜드마크에 밀려서 사라지면 안 되는데. 양동익은 온정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간판들, 새벽부터 불을 켜는 가게들,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 그리고 그 시장을 지키겠다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3%. 그 숫자 앞에서 양동익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온정시장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진심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황 의원의 조직과 공천, 그리고 지역 유지들의 힘 앞에서 자신이 버틸 수 있을까? 양동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양동익은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양선출. 양동익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 양선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큰 소리치고 괜찮다며 웃어넘기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유난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의가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라. 네, 할 말이 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가족들을 다 불렀다. 그 말이 괜히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양선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와서 얘기하자.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양동익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분위기만으로도 한마디씩 오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고 현빈 역시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양선추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양동익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양선출은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뜻밖에도 현빈을 바라봤습니다. 현빈아, 현빈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양선출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결혼 내가 허락하마.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아랑 서둘러라. 오래 끌지 말고 내가 책임질 마음이 있다면 제대로 준비해. 현빈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양동익은 쉽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양동익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저희랑 상의도 없이 덜컥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 말에 양선출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없어.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양동익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양선출은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양동익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요. 양선출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란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양선출은 오히려 가족들을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놀라지 마라. 나이도 있는데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나이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야. 하지만 담담한 건 양선출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현빈은 두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고 양동익은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양동익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치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의사잖아요. 양동익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동익은 곧장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저랑 병원으로 가요. 제가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야겠어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양동익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동익은 양선출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양동익은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양선출의 검사 결과와 현재 상태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백혈병으로 보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치료 방향을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먼저 고려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이식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동익은 의사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식이요? 골수 이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환자분 연세와 몸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여자와 조직형이 맞아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양동익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의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양동익 씨께서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제가 맞는지 검사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셔도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할 겁니다. 제 골수가 맞는지부터 검사해 주세요. 의사는 잠시 양동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적 합성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동익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양동익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치료받으세요. 그날 양동익은 골수이식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버지 양선출의 생명뿐 아니라 양동익 자신의 인생까지 바꿔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양동익의 골수는 아버지와 맞을까요? 그리고 양선출은 다시 살아날 희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양동익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양선출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은 오래지 않아 공신의 집안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공정하는 조심스럽게 공기철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양선출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네요.
공기철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양선출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스쳤습니다. 많이 안 좋으시다더냐? 공정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성 백혈병이라네요. 동익이가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갔고 골수이식 검사까지 해보겠다고 했대요. 공기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공기철도 예전부터 양선출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별일 아니라며 넘겼지만 자주 피곤해했고 얼굴빛도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공기철의 눈에 걸렸던 것은 양선출이 자꾸 피부를 긁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건조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였던 공기철은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급성 백혈병이라는 말을 직접 듣고 나니 공기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어른이 겉으로는 큰 소리 쳐도 속은 여린 분인데 공기철은 안타깝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동익이 마음이 많이 무너지겠구나.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수정 조무사였습니다. 오수정은 약을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공정한과 공기철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이 아프다. 양동익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골수이식 검사까지 했다. 선거는 한창인데 아버지 병간호까지 하게 됐다. 오수정은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양 원장님 근심이 많으시겠어요. 사전조사도 지지율이 3%밖에 안 된다면서요. 선거는 선거대로 막막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프시고 이러다가 영영 꿈마저 무산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공정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동익은 황 의원의 공천을 거절했습니다. 온정시장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지지율 3%? 누가 봐도 당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병까지 덮쳤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철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치도 정치지만 아버지 살리겠다고 나선 마음은 참 기특하구나. 요즘 세상에 자기 몸 내놓고 골수 검사까지 하겠다는 자식이 어디 흔하겠느냐. 그 순간 오수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효심.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자기 몸까지 내놓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온정시장을 지키겠다고 공천까지 포기한 무소속 후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깐만, 이거 그냥 안타까운 얘기로 끝날 일이 아닌데. 온정시장은 소문이 빠른 곳이었습니다. 좋은 소문도 나쁜 소문도 한번 입에 오르면 순식간에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누군가 장을 보러 왔다가 한마디 흘리면 생선가게로 가고 생선가게에서 반찬가게로 가고 반찬가게에서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지나면 온정시장 사람들 대부분이 알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오수정은 그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모이는 법이었습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싸웠는지, 누가 누구를 도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약국 앞 의자에 앉아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오수정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양 원장님 지지율이 3%라고? 그럼 사람 마음부터 움직여야지. 공약보다 먼저 사람을 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날부터 오수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늘선한 약국 앞에서였습니다. 들으셨어요? 양선출 어르신 많이 편찮으시대요. 약을 사러 온 시장 아주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이요? 어디가 그렇게 안 좋대요? 오수정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급성 백혈병이라네요. 그런데 양동익 씨가 아버지 살리겠다고 골수이식 검사까지 했대요. 아이고 세상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금세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오수정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거도 바쁠 텐데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대요. 그래도 아버지 먼저라면서 유세도 미루고 병원부터 갔다더라고요. 그 말은 곧바로 시장으로 퍼졌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양동익 후보 있잖아. 그 사람이 아버지 살리겠다고 골수 검사까지 했다더라. 반찬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요즘 자식들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런 아들이 아직 있네요. 국밥집 사장은 손님들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됐네. 아버지한테 저렇게 하는 사람이면 시장 사람도 쉽게 버리진 않겠어.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은 곧 응원이 되었습니다. 양동익이 3%라며 공천도 없다면서 그래도 황 의원한테 줄 안 서고 온정시장 지키겠다고 한 사람이잖아. 거기다 아버지 살리겠다고 골수검사까지 했다니 마음 하나는 진짜네.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동익을 무모한 후보라고 했습니다. 공천도 없이 어떻게 이기겠냐고 했습니다. 온정시장 지키겠다는 말은 좋지만 현실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양동익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지 않는 사람. 아픈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몸까지 내놓은 사람. 권력자의 손을 잡지 않고 시장 사람들 곁에 남겠다고 한 사람. 그런 이야기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수정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선거운동을 한다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봐야 한다잖아요. 아버지 아프다고 선거 버리고 병원으로 달려간 거 보면 양동익 씨가 아주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황 의원 줄 타면 편했을 텐데 온정시장 지키겠다고 버틴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저렇게 하는 사람이면 시장 어르신들 마음도 알겠죠. 그 말은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부모를 모셔봤거나 자식 걱정을 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픈 부모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돈보다, 시간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동익의 이야기는 공약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양동익이 아버지 병수 바란데 골수이식 검사까지 했다더라. 자기 선거보다 아버지를 먼저 챙겼대. 그런 사람이면 믿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온정시장의 민심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님, 전단지 조금만 주세요. 우리 가게 손님들한테 나눠드릴게요. 양동익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왜 사람들이 자신을 도우려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아주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후보님, 아버님 꼭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후보님, 끝까지 버티세요. 온정시장 사람들 그렇게 쉽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양동익은 그제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을 선거에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효심이라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는 마음에서 시장을 지키려는 마음까지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오수정이 뿌린 작은 소문 하나? 그 소문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동익의 효심은 온정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고 그 마음은 곧 표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로 시작했던 양동익의 선거. 아무도 가능성을 보지 않았던 무소속 후보의 도전. 하지만 이제 온정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는 아들, 시장을 지키려는 후보, 그리고 권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사람. 양동익의 이름은 그렇게 다시 온정시장 골목마다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양동익의 효심은 정말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양선출은 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날 희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온정시장의 민심은 이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양동익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